안녕하세요. 이번 2강에서는 저번 주 강의에서 예고한 것처럼 구강 스캐너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강 스캐너를 왜 써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구강 스캐너를 왜 써야 할지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조금 언급은 했는데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구강 스캐너의 장점을 4가지 정도로 추려봤는데요. 진료의 편의성, 경비 절감, 관리의 편의성, 근무 환경 개선,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료의 편의성입니다. 구강 스캐너는 다양한 케이스에서 활용이 가능한데요. 아마 임상에 계신 분들은 이런 케이스들을 되게 자주 보실 것 같아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치주 질환이 아주 심한 분들이 많으시죠. 이런 분들의 특징 또한 이렇게 분명합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 모빌리티 때문에 인상 체득을 할 때 인상제 압력에 의해서 치아의 위치가 미세하게 바뀔 수 있고 인상체를 제거할 때도 환자분들이 많이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치아 사이로 인상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치아를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러버 임프레션 할 때 환자분들께서 턱이 뽑히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합할 때도 측방으로 치아들이 조금씩 이동하거나 수직으로 눌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교합 체득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또 원장님께서 스터디 모델을 떠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정확한 구강과 교합 상태를 모델로 재현하는 게 또 어려울 수가 있겠죠. 물론 구강 스캔으로도 이런 모빌리티를 재현하기는 어렵지만 움직이기 이전에 치아 상태를 기록할 수 있어서 진료할 때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구토반사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구토반사가 심하신 분들은 모든 치과 진료가 어렵죠. 그래서 치과 치료의 기본인 방습, 격리는 기본이고 트레이를 시적하거나 흐름성이 있는 경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인상 체득은 꿈도 못 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의식화 진정요법을 동원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PA나 심지어 파노라마 촬영도 힘들어하시는 걸 본 적도 있는데요. 당연히 구강 깊이 손이나 기구가 들어가야 되는 보철을 시작할 때는 더더욱 힘들어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잘 맞고 조정량이 적은 보철이 필요합니다. 인상 체득을 할 때 구역감을 찾느라 턱이 움직이거나 혀가 트레이를 밀어내는 경우도 다반사인데 이는 결국 인상체의 변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리메이크도 번번이 생기기도 해요. 물론 구토반사가 아주 심하신 분들께서는 인상 체득처럼 스캔을 하는 것도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구강 내에 무언가를 오래 넣고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에서 불편감을 많이 줄이고 진료의 정확도를 조금 더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개구 제한입니다. 입이 잘 안 벌어지는 분들은 대부분 구강 내 작업 공간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방습과 격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크게 개구를 해야 될 때 트레이를 시적하고 제거할 때죠. 이때도 많은 불편감을 호소하시기도 하고요. 이런 분들은 턱관절 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바이트 트레이를 이용해서 인상 체득을 할 때 턱에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 근육들도 되게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볼이나 혀에 힘이 센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케이스도 구강 스캔을 할 때는 결코 쉽지 않은 케이스이긴 한데 러버를 통한 인상 체득보다는 불편감들을 좀 상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힘들어 하실 경우에는 또 중간중간 쉬어갈 수 있어요. 스캐너의 특성상.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에서도 활용하기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서지컬 가이드 제작 케이스입니다. 모든 임플란트 가이드를 제작하시는 분도 특수한 케이스만 제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일단은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도 서지컬 가이드를 활용할 경우에 정확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가 있고 또 대체로 수술 시간이 감소하기 때문에 의료진의 효율적인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수술 시간도 비교적 짧아서 환자분의 불편감도 많이 감소시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지컬 가이드 제작과 함께 상부 보철도 함께 제작이 가능해서 환자분들의 조금 빠른 기능 회복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22번 임플란트 케이스 환자셨는데 이것도 저희 초기에 보철과 선생님께 부탁해서 좀 디자인하고 출력을 했었던 가이드입니다. 지금 보기엔 색깔이 조금 노랗고 되게 투박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협살로 또는 근원심 폭이 굉장히 좁고 회복 구조가 긴밀한 경우에는 정확한 위치에 식립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오스템 원가이드에 의뢰해서 제작한 케이스인데 순측 협측으로 골소실이 매우 심해서 가이드를 제작하셨던 분입니다. 이렇게 불리한 본 상태에서 여러 임플란트를 심을 때 가이드를 활용하면 조금 더 정확하고 좀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점 중 첫 번째, 진료의 편의성에서는 평소에 힘들었던 다양한 케이스에서 더 편하게 구강 스캐너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진료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장점은 진료 시간 감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의 인상체득과 구강 스캔을 비교해 봤는데요. 진료 전 준비에서는 지혈과 코드 삽입, 주변 환경의 정리 등 두 방법 다 동일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 인상체득을 하고 스캔을 하는 과정부터 차이가 생깁니다. 둘 다 제가 최대 시간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시간들은 인상체득 같은 경우에는 바이트 트레이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파낙 트레이로 따로따로 본을 뜨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프레션을 하기 전에 방습이나 격리, 블럭아웃 등의 과정에서 시간 소모가 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상체의 경화 시간인 5분 안에 진료를 끝내기에는 좀 어렵기도 하죠. 하지만 구강 스캔에선 앞선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인상체득 때만큼 방습도, 블럭아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부정확한 부분에서는 인상체득을 할 때는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반복해서 다시 리임프레션을 해야 되지만 구강 스캔을 할 때는 해당 부분만 부분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교합 또한 교합 시 대합치와의 관계나 바이트 머테리얼이나 바이트 트레이 상에서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스캔 데이터 상에서는 스캔 데이터를 뒤집어서 교합면에서 실제 교합점과 스캔상의 교합점을 비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교합점과 교합의 분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리오스를 도입할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임플란트 케이스에서도 두각이 나타나는데요. 임플란트 임프레션을 뜰 때는 코핑을 연결하고 또 치근단 엑스레이를 촬영한 후에 임프레션을 진행해야 되지만 구강 스캔에서는 트레이와 대합치와 닿지 않는 스캔바디나 스케일링 힐링을 활용한다면 모든 스캔이 다 끝나고 난 후에 엑스레이를 찍어도 됩니다. 또 임프레션을 할 때는 트레이를 시작하고 맞춰줘야 되겠죠. 또 제거할 때도 코핑핀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구치부의 경우에는 개고가 잘 되지 않아 힘든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강 스캔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없기 때문에 환자뿐만 아니라 저희 의료진 모두 편하게 진료를 할 수 있고 당연히 진료 시간 또한 많이 감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진료의 편의성은 디지털 데이터를 다루는 것에 대한 장점입니다.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권하지만 꼭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또 디지털 데이터는 삭제를 하지 않는 한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오래 보관이 가능하고 또 복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와 무관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무한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환 과정도 최소화돼서 작업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구강에서 인상체 그리고 또 석고 모델, 그 다음에 또 모델 스캔을 한 후 그 데이터를 저희가 다루게 되는데, 스캔 같은 경우에는 구강 데이터를 바로 디지털 데이터로 옮기기 때문에 이 전환 과정들이 적다. 이 과정에서의 변형이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장점은 경비 절감 부분입니다. 인상취득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과 또 기공료로 나눠봤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매회 인상취득을 할 때 재료비가 소모가 되고 또 그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스캔을 할 때는 관련 부속품, 뭐 스캐너 팁이나 스캔 바디 이런 것들을 구매할 때만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요. 기공료의 경우에는 외부 기공소 같은 경우는 기공소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아주 큰 이제 비용 세이브가 되지는 않기는 해요. 약간 차이는 있긴 하지만 원내 기공소를 운영했을 때는 그 효율이 더 커집니다. 물론 장비를 구매했을 때 초기 비용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은 인건비나 재료비 이런 것들만 발생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기공료가 많이 절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 병원의 트리오스를 활용한 기공물 제작 건수인데요. 원내 보철 제작 건수가 점점 늘어가면서 물론 뭐 그 비용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기본 인플레이션 방식만 사용했었던 2018년과 어느 정도 디지털 덴티스트리가 안정이 되었다고 판단한 2021년에 외부 기공료를 비교를 해봤을 때 약 63% 정도가 대표과에서 감소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강 스캐너의 도입은 진료의 편의뿐만 아니라 비용적인 관점에서도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리의 편의성입니다. 인플레이션에 사용되는 인상제들은 유통기한과 그리고 보관 온도 이런 부분들을 준수를 해야 하고 더불어 인상 트레이의 관리도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온에 보관해야 되는 인상제들과 또 특별히 냉장 보관해야 되는 인상제들이 있고 또 과도하게 온도가 낮거나 높은 상태에서 보관할 경우에는 중압수축이나 인상 후 변형이 쉽게 일어날 수 있어서 최종 보철물의 퀄리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스캔의 경우에는 아래처럼 팁의 손상 이나 파절 관리, 뭐 임플란트 스캔할 때 사용되는 스캔 바디나 힐링의 관리만 해주시면은 별도의 관리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보철을 제작하고 나서 생기는 모델의 경우에도 뭐 병원이나 원장님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바로 폐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한 달이나 3개월까지 이런 주기로 정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 중에서 석고 모델을 보관할 때 파손되거나 분실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굉장히 입안에 들어갔던 임시치아들이 함께 보관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런 가루들이나 입안에서 나왔던 그 타액이 묻어있는 모델들은 위생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부피가 커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모델리스에서는 스캔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모델을 제작하지 않고 그 관련된 데이터나 필요시 제작했었던 뭐 임시치아 정도, 요 정도만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것처럼 이제 이런 이제 보철이 평소에 저희가 인프레션을 떴을 때 나오는 모형들이다라고 한다면은 저희는 이렇게 조그마한 파우치, 지금 조금 변경이 되긴 했지만 이런 파우치에 보철물과 기공소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코멘트들을 같이 포함해서 기공물 딜리버리를 해주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장점으로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치과 진료 환경 자체가 에어로졸과 각종 파우더들에 노출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인상제로 인해 오염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인상제에 의해서 유니폼이나 진료실 내부가 지저분해지는 경우들도 있고 환자의 의복까지도 손상이 되는 경우가 드물게 발생합니다. 우측 사진처럼 이제 옷에 묻으면 지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선명하게 흔적이 남는 게 치과 인상제의 특징 중 하나죠. 또 기공실에서 구강 내에 들어갔었던 인상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소독에 좀 소홀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서 자칫 잘못할 경우에는 진료실과 기공실 간의 교차 오염도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캔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장점으로 볼 수 있어 같이 넣어봤습니다.
네, 그다음 기공실의 환경도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과는 좀 다르게 모델 작업을 별도로 하지 않기 때문에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밀링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제 혹시 밀링 파우더들이 내부를 더럽히지 않을까 싶어서 분리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구강 스캐너의 장점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무엇이든 장점만 존재하는 완벽한 거는 없죠. 그래서 구강 스캐너에 존재하는 단점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 스캐너의 첫 번째 단점은 고가의 장비라는 점입니다. 원내 기공실을 꾸리지 않더라도 구강 스캐너의 그 구매 비용은 매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혹시라도 실패해서 그 비용이 바로 로스가 될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예전과 다르게 온라인 세미나나 아니면 오프라인 세미나도 많이 활발해져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루트와 경험들이 다양해졌습니다.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시기보다는 딛고 극복해 나가려는 마음으로 구강 스캐너를 도입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골드와 메탈 보철에서의 난반사입니다. 물론 타액이나 혈액에서도 스캔이 되지 않지만은 이 환경들은 건조와 지혈을 통해서 제어가 가능한데요. 구강 내에 장착되어 있는 보철들은 임의로 제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보철들에서의 난반사는 교합의 변형과 그 다음에 스캔의 변형을 유발할 수밖에 없고 보철 제작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파우더 스프레이를 활용해서 보철 표면에 얇게 도포해 광택을 제거해서 스캔을 하면은 이 난반사를 좀 보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스프레이들을 통해서 보철의 표면의 광택을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치은 연화 마진의 스캔의 어려움입니다. 서브이다 보니까 치은 열구액이 계속 삼출이 되고 주변을 프랩하면서 생긴 상처에서도 혈액이 계속 올라옵니다. 또 치은에 의해서 마진이 덮여 있는 경우들도 스캔에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적절한 지혈제를 사용하고 코드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혈제 중에서는 일반 지혈제보다는 조금 고가이기는 하지만 혈병이 거의 안 생기는 지혈제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모델리스로 인한 오차입니다. 맞춰서 확인할 수 있는 모델이 없다 보니까 출력된 보철물과 지대치, 주변 치아와 대학 치아의 관계를 평가하기가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때문에 모델이 꼭 필요한 케이스에서는 3D 프린터를 활용해 모델을 제작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 다음에 도입할 때 기공실이나 기공소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내면이나 컨택, 그 외 오차 값들을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마다 평가하는 핏의 만족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잘 맞겠지, 잘 만들어 주겠지라는 마음보다는 상세한 부분들을 서로 얘기하며 조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숙련도에 따른 스캔 퀄리티의 차이도 이제 구강 스캐너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숙련도에 따라서 스캔도 차이가 생길 수 있고 당연히 그에 따라서 오차 범위가 커지고 정확한 보철을 제작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생깁니다. 또 스캔을 뜨다 보면은 잘 맞는 부위도 잘 나오는 부위도 있고 또 뜨기 어려운 부위도 있기 마련인데 초반에는 잘 떠지는 데만 따라가다 보면 아치 변형이나 틸팅이 생기는 경우들도 발생이 됩니다. 초반에 가장 많이 범하는 이제 오류들인데요. 약속된 방법으로 충분히 연습하고 스캔을 해야만 더 정확한 스캔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실제 저희 선생님께서 스캔한 보철을 시적해 봤는데 아예 치아에 들어가지가 않아서 변형을 의심하고 재스캔한 다음에 두 스캔을 비교해 본 영상입니다. 누가 어떻게 스캔을 했냐에 따라서 치아의 사이즈와 보면은 위치까지도 달라질 정도인 만큼 이를 표준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단점도 있는 구강 스캐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강 스캐너를 권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이점이 있다는 것, 경력과 무관하게 선생님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스킬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환자와 의료진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 활용법과 단점은 존재하지만 보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완벽하진 않고 물론 적응도 필요하겠지만 강의를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오다 보시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저보다도 더 구강 스캐너를 잘 활용하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트리우스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